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급락하는 종목들을 먼저 구조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공매도 금지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공매도 물량이 많았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미 증시가 반등을 했죠. 미 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는데 이 환율이 내려왔고 미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매수가 그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하락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을 주고 반도체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까지는 공매도 금지라든지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환율 하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환경이 그래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 오늘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분들 조금 더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특히 투심이 개선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공매도가 금지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공매도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거나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의 낙폭이 과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공매도 금지를 해왔죠. 지난 코로나라든지 유럽의 재정 위기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도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지할 만한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른 명분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분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그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좋죠. 저한테도 좋고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좋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가 많이 나왔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숏커버링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었던 물량들에 대해서 전부 다 숏커버링을 하고 더 이상 매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점은 오히려 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다행인 점이 뭐냐면 그래도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한 것에 대한 타격이 바로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느꼈을 때 대한민국 증시의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경제 규모라든지 그 외 여타 것들을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지가 꽤 됐는데 이 증시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MSCI라는 지수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지가 않고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공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아예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공매도에 대한 그동안 좀 분명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뭐 상환 기간이라든지 무차입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도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화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금지가 되는 6개월 안에 개선된 개선안을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자금은 좀 더 잘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따져봤을 때 공매도 금지라는 것은 투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왜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하지? 공매도라는 것은 정말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말 큰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일단은 숏커버가 들어오고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반등은 주지만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좀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앞으로 뭐 주식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수급이 강하게 개선이 됐고 거기에 환율까지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그 개선안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 잘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입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18%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1122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벤처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폐기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17%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892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리플랜 살펴보겠습니다. 메가 서울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0%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5%대로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3,510원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펩트론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10%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7,9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석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주 중에 하나입니다. 7%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14,28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누리플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누리플랜의 경우에는 본사가 김포 대구면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누리플랜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테마성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에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온전히 테마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김포를 서울 쪽으로 편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뭐 잠깐 부각이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좀 길게 이야기 나눴었던 공매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지속되게 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뭐 내재 가치를 보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진입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이 정책과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이 테마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다가 지금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매매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거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생각하고 매매했을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탄력적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뭐 누리플랜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플랜에서 테마주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만 변동성을 살펴봐도요. 지금 고가가 3%대 상승이었다가 저가로는 봤을 때 12%대 하락이었다가 지금은 또 7%대 하락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뭐 상승 전환 가까이도 갔었다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팁을 드려보자면 내가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만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내가 큰 비중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느리죠. 근데 이 느리다라는 것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누리플랜처럼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많이 진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등락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대응이 온전하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을 떼어내서 나 이 정도 자금 정도는 위아래로 5%씩 8%씩 움직여도 좀 버텨볼 만해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고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비중 조절만 어느 정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더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라는 내용이 좀 더 진척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버티자의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3,01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이 누리플랜을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어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3,6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버린 상황이라서 목표가는 3,8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010원, 목표가는 3,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리플랜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일단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010원, 목표 주가는 3,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석유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덩달아서 또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봐도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던 누리플랜과 비슷하게 테마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터지면서 그 두 나라가 이제 산유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 쪽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린다라는 이유 때문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하지만 실제로 원유 같은 경우는 WTI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럴당 81달러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90달러를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쪽에서 확전이 된다든지 이란이 참전을 하면서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흐름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러의 흐름이라든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빅스 지수라고 하는 공포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화가 많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늘 7%, 8%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앞서 보셨었던 누리플랜보다도 좀 더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빠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가 상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유가 상승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상승을 했었던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직전에 나왔었던 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변동성을 좀 더 노려보되 우리가 이거를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석유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살펴봐도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석유를 비롯해서 S&T 다이내믹스라든지 GSE라든지 그러니까 전쟁 관련돼서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방산주라든지 유가 관련돼서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진 것에는 2차 전지를 매수하겠다라는 물량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2차 전지도 올랐지만 공매도 물량이 많거나 대차 잔고가 많은 기업들을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장 초반에 집어 던진 물량들이 종목들마다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그런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 밀릴 만한 상황이었는데 7%, 10%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석유가 이스라엘 쪽에서 확전이 돼서 유가가 아주 강하게 튀어 올라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기업은 길게 보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상으로는 오늘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일단 버티자의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버티자라는 의견이 중장기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티자라는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12,8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정정을 해서 말씀드려보자면 15,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5,000원 선. 지금 이게 14,250원이라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가격보다는 좀 높이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실 종목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석유 중장기적으로 보시긴 좀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손절라인 12,800원,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펩트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를 살펴보면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하락을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펩트론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성이라고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분명히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메리트가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랑 일라이 릴리가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수요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판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비만약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펩트론 대응이 더욱더 중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손절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손절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24,500원. 일단 의견은 버티자라는 의견이고요. 손절가는 24,500원,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4,500원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 주가 3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우리기술 투자인데 고가 기준으로 13%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보고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은 단계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인 만큼 비트코인 가격에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상방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의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 쪽에서
현물 ETF를 출시를 하게 되면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또 마찬가지로 현물 ETF를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여전히 관련주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공급량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수요는 계속 나올 텐데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계속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군에 넣어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을 봤을 때 계속해서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ETF 상장 기대감 속에서 뭐 우리 기술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네,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다만 비트코인 관련주가 많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보다는 플랫폼을 영위로 한다든지 혹은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전반적인 섹터가 다 긍정적이냐 그거는 아니고 네. 관련했을 때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종목군, 수급 차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한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 했을 때 가장 먼저 대장주로 치고 오르는 종목이 앞서 이야기를 한 우리기술 투자라는 네. 종목. 두 번째로는 다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물론 다날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페이코인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다가 중단한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함께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두 번째로는 다날이라는 종목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와 다날같이 수급적인 측면도 뒷받침되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9월 18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11%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 분석해 주실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도 끌고 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포인트는 계속 똑같아요. 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변압기에 대한 수출 단가라든지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전월 대비했을 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변압기 자체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노후화된 변압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변압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뭐 고장률도 굉장히 많아지고 화재까지도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변압기의 교체 수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 그러면 변압기를 앞으로 계속 바꿔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교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압기의 수요 자체가 상방룸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고 거기와 동시에 PPI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동 쪽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뭐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에서 수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그룹 자체 그러니까 사우디와 함께 연결하는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여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우디와 함께 수주를 받아서 계약을 맺은 공시도 나오고 있어서 사우디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함께 연동이 되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거기다가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 특히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그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상방률은 크게 열려있다. 실제로 보면 주가의 흔들림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하는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 내년까지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수급 논리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수급 논리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 싶네요, 팀장님. 너무 힌트를 쉽게 드린 것 같아서 네. 2차 전지 네.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 이야기 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 네. 모습들이 나와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와준 이유가 아무래도 전 종목에 대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라는 네.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관련했을 때 관련 종목군들 모두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라든지 2020년 뭐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가 있을 때 시장은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이를 잡아줄 무엇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개인 투심에 조금 잡기 위해서 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증시 상황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고용지표에서 점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고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은 조금씩 냉각으로 네. 다가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5월까지 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라는 게 굉장히 큰 게 위험으로 다가왔지만 줄어들고 있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나왔던 부분이 숏스퀴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네. 보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증시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뭐 공매도 금지라는 내용이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수급적인 논리로 봐야 해요. 그래서 밸류라든지 펀더멘털 이런 것보다는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올라갔던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지난 상반기 때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그려냈고 그 이유가 뭐 밸류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2차 전지 섹터가 이만큼 상승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네. 사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그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올라가는 부분이 수급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일평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게 2008년 같은 경우는 17%, 2011년 같은 경우에는 4%,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78% 증가를 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적인 유입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증시를 상방으로 이끌었다는 부분인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는 테마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라는 테마가
불면서 2, 3거래일 동안은 좀 증시를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2, 3거래일 동안 좀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을 봐야겠죠. 그럼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사실 오늘 접근하기에는 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 2위 하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은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위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다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오늘 코스피 1, 2위 하는 종목 그러니까 대장을 하는 종목군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으면 내일 장 초반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그러면 이 종목군을 대장주, 그러니까 지표로 삼고 후발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같은 경우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종목군 같은 경우에 조금 선별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업황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하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아직까지 대장주는 에코프로 그룹주이긴 해요. 하지만 네. 에코프로 관련 자회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이 될 텐데 목요일에 상장이 되고 나면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좀 대장이 뒷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본다면 2차 전지에서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에는 포스코 홀딩스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로 가지고 왔고 관련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철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조금 나왔어요. 네. 그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런데 저희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 먼저 좀 알려주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종가 이후에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8만 원까지 분할적으로 지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9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59만 원 라인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59만 원 라인대를 몇 차례 뚫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뚫지 못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5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9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대에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던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만 지금 손절가도 그렇고 좀 길어요. 네. 손절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만큼 포스코 홀딩스를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 오늘 기분 좋게 아주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5% 넘게 올라줍니다. 2,50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크게 상승해 줍니다. 7% 넘게 정말 분노의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838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크게 사고 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더 큽니다. 4,8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4천억 원 넘고 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여전히 수급 논리로 네.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오늘 증시에서 어떤 재료가 나와도 공매도 금지라는 그 네. 키워드가 모두 다 튕겨냈어요. 그만큼 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관련했을 때 증시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가 이렇게까지 크게 유입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숏스퀴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선물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선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특히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용지표라든지 관련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환율 같은 경우도 1,300원 아래로 돌파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증시에서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좀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여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 당장만 살펴본다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현물 시장에서도 거의 합치면 거의 1조 원 정도를 사고 있고요. 지금 선물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16,000계약 정도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환율 역시도 오랜만에 1,300원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봐도요, 23원 60전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환율은 1,299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까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나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빨간불을 크게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11%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지수를 이끌어줬던 건 바로 포스코홀딩스의 상승력이었습니다. 1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에서 7%대, 또 전기, 전자 업종에서 5%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이 가장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금융업종은 22%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21%대,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이 9%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기분 좋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 투자 봐야겠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공매도는 양날의 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매도 금지 속에서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단기 반등 시에 현금을 확보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최성환 부장님께서는 고생은 끝, V자 반등 시장 여부에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단기 반등에 일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좀 단기 반등에 대한 이슈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V자 반등은 잘 모르겠고 저도 네.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 대금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예탁금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았어요. 네. 예탁금이 늘어나줘야지 찐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물론 지금 증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확인해 볼 요소는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1월 17일에 미국 예산안 협상 여부가 되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하원 의장 쪽에 앉힌 인물이 트럼프 쪽 인물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협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요소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이번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이번 연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지만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 기업이 몇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V자 반등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증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외국인들의 숏스퀴즈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서 조금씩 자금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정부 측면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규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이 정책적인 거잖아요. 네.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태클이 걸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했을 땐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여지는 있지만, 반등할 여지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심이 개선된 상황 속에서 낙폭 과대주 쪽으로도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저는 내일도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에서 장 초반까지는 공매도 금지 쪽에서 좀 한 차례 불 것 같아요. 이미 네. 테마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라는 게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수급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고 있고 테마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틀날, 세 번째 날까지는 움직이긴 하는데 다만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 일부 섹터만 한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많은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 쪽에서 네.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쪽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숏 스퀴즈가 나왔어요. 그럼 자금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숏도 있고 롱도 있어요. 그러면 숏 스퀴즈를 위해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냐. 포지션을 롱 쪽에서 갖고 있던 쪽에서 청산을 하면서 자금을 끌어올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혹은 모레장에는 업황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주가의 모양새도 굉장히 탄탄했던 쪽에서 이유 없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낙폭이 큰 상황이 아니었는데 공매도가 나온 사례는 처음이라서 네. 저도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좀 주가의 모양새가 탄탄했던 종목 쪽에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본다면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조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리고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2차 전지 말고는 좀 주목할 만한 섹터는 없을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공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매도와 관련했을 때 이런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쪽에서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엮이게 된다면 실적 플러스 공매도 금지라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플러스 요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호텔신라라든지 네. 좀 뭐 중국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호텔신라가 이번 실적 발표를 했을 때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 그 인바운드 관련주의 급락세가 계속 나왔잖아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의 부진 현상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네. 지금 실적은 지금 실적이고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4분기 소비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고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추석 시즌 동안에 골든 위크 동안에 파라다이스 실적이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이번 주 실적이 나오는 쪽이 뭐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뭐 제주항공 이런 엔데믹 쪽 네.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실적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어느 시즌인 만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누리플랜과 한국석유, 펩트론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뭐에는 일단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포스코홀딩스를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또 오늘 공매도 전면 금지 수혜를 크게 받은 만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의 승부수로도 2차 전지 들어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혜택을 받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